그랜저는 매 세대마다 아주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한국 사회에 잘 녹아들었습니다. 1세대 그랜저를 생각을 해보면 그때 당시 그랜저는 각 그랜저라고 했죠. 정말 아무나 탈 수 없는 차의 상징이었습니다. 정말 고가차였고 정말 특별한 분들을 위한 차 중 하나였죠. 그 기존은 뉴 그랜저 2세대 모델까지도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90년대 초반,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그랜저는 정말 아무나 탈 수 없는 차였어요. 하지만 86년도에 각 그랜저가 처음 출시됐을 때부터 90년대 중후반까지도 그랜저는 정말 비싼 차였습니다. 정말 뭐 강남 아파트 한 채 값에 맞먹는 수준의 차였으니까요. 2000년대에 다다르면서 그랜저 XG라는 차가 나오게 됩니다. 그랜저 XG는 정말 차가 영해졌어요. 물론 기존의 대형 세단다운 그런 고풍스러운 디자인과 그리고 부드러운 승차감 이런 것들은 그대로 유지됐지만 차체의 크기도 조금 작아지면서 운동 성능을 강조하던 그랜저가 됐습니다. 이때부터 그랜저는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을 할 수 있는 차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랜저 TG, 그리고 그랜저 HG, 그랜저 IG에 이르러서 그랜저는 매 세대마다 젊어지고 더 많은 계층을 포용할 수 있는 자동차로 변해왔어요. 그래서 최근에 출시됐던 그랜저 IG 까지만 하더라도 뭐 30대 초반 분들이 탄다고 해도 크게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영하고 젊어진 감각으로 돌아왔죠.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랜저 IG부터 그 위급 모델이었던 제네시스와 에쿠스가 별도의 브랜드인 제네시스라는 프리미엄 브랜드로 분리가 됐고, 그랜저는 다시 현대차의 플래그십 모델의 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게 탄생한 7세대 그랜저는 플래그십에 걸맞는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5m가 넘는 전장, 넓게 뻗은 전폭, 그리고 아주 우아한 실루엣까지. 그러면서도 현대차 특유의 미래적인 디자인은 그대로 유지를 했죠. 22년도 말이었을 겁니다. 22년도 말에 이 7세대 그랜저가 처음 출시를 했죠. 7세대 그랜저는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역대급 디자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호불호는 강하게 갈렸어요. 이 차가 출시되기 얼마 전에 스타리아가 출시를 했죠. 스타리아는 스타렉스의 후속 모델로 상용차 모델인데, 아무래도 그런 차의 이미지와 고급차의 이미지가 비슷하다라는 거는 조금은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선택지였지만 저는 꽤나 그 전략이 잘 먹혀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 다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는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현대차가 의도한 바는 정확하게 이뤄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타리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고급감을 조금은 강화를 해서 카니발과 경쟁할 수 있는 본격적인 미니밴이 됐어야 했고요. 그랜저 같은 경우는 고급차지만 조금 더 미래적이고 현대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을 추구해야 됐기 때문에 그 전략 자체는 꽤나 괜찮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디자인이 코나에도 적용이 됐고 그 이후에도 소나타라든지 이 차의 하위 라인업에도 적용이 됐지만 그 차들보다 거의 2배 가까운 가격을 갖고 있음에도 크게 아쉽다라는 느낌이 들진 않아요. 정말 크고 길고 매끈하게 뻗은 라인, 그리고 우아한 실루엣은 정말 지금 봐도 플래그십다운 디자인이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 딱 사실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헤리티지를 이어간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세대 그랜저의 오페라 글라스라든지, 그리고 전 세대의 모든 역대 그랜저의 테일램프 디자인을 얇게 미래적으로 계승한 테일램프 디자인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꽤나 현대차답지 않게 전통을 중시하는 그런 디자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기조는 실내에서도 그대로 이어지죠. 실내 스티어링 휠을 보면은 각 그랜저에서 봤던 도시락 스타일의 그런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되었고,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살려가는 게 지금까지 해오지 못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라도 찾아가고 있다라는 점은 꽤나 반길만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뜬금없이 왜 갑자기 그랜저를 시승을 하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랜저가 작년에 유일하게 단일 차종에서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한 모델 중 하나입니다. 무려 11만 대를 넘게 판매를 했어요. 포터와 봉고가 정말 압도적인 판매량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두 차량을 전부 합쳐야 20만 대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 차량으로만 비교를 하면은 이 차가 소폭 더 많이 팔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차는 정말 비싼 차고 프리미엄에 준하는 그런 모델이죠. 그런데도 이 차가 그렇게까지 많이 팔릴 수 있었던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랜저 브랜드 헤리티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랜저라는 거는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86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현대차의 역사를 책임진 모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소나타가 단일 모델 중에서는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랜저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인기가 늘어나고 그리고 판매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하지만 소나타 같은 경우는 점점점 하향 곡선을 내리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브랜드가 없어진다라는 이야기까지 돌 정도로
인기는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SUV의 인기가 큰 원인이 아닐까 싶은데, 일단 이런 고급 차종에 있어서는 SUV의 인기가 크게 영향받진 않는 것 같아요. 당장 독일 3사 프리미엄 세단만 보더라도 톱 프리미엄 세단은 정말 잘 팔립니다. 이 그랜저도 비슷한 맥락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급감을 위해서 구매하기에는 조금 타협해야 될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세단의 인기가 점점 몰락을 하고 추락을 하는 와중에도 그랜저는 또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인기를 많이 누리고 있죠. 전동화 시대가 되면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좀 본격적으로 개선이 됐고, 1.6L 터보 하이브리드가 판매량의 70% 60%를 담당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판매량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전의 그랜저, 플래그십 그랜저로 돌아왔지만 체질은 약간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3.5L V6 AWD 사양입니다. 가장 풀옵션 모델이죠. 거의 6천만 원에 근접을 하는 5,600만 원대의 가격을 갖고 있는 모델인데, 일단 그랜저 하면은 6기통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당장 그랜저 HG까지만 했어도 그랬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랜저는 당연히 6기통이지 어떻게 4기통을 사? 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물론 실제 판매량은 4기통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만 자가용으로 선택하시는 분들은 6기통을 많이 선호를 하셨어요. 저희 집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랜저 HG도 3.0 모델이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그랜저가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꽤나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라는 점에서 알 수 있겠죠. 시대에 따라서 디자인과 성향 점점 바뀌어 나갔지만, 이제 전동화의 흐름에 따라서 파워트레인에 대한 주축도 바뀌어 나갔습니다. 이렇듯 그랜저는 정말 많은 변신을 해온 브랜드입니다. 현대차의 플래그십 혹은 고급 세단의 위치에 있는 것은 어느 세대에서나 비슷했던 것이지만 항상 그 시대에 맞는 변화를 추구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현대차 브랜드 중에서 가장 유연하게 변화한 모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반떼 같은 경우는 예나 지금이나 1.6L 엔진을 주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반떼 같은 경우도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존재를 하고 LPI 모델도 존재를 하죠. 하지만 여전히 인기를 끄는 거는 1.6L 자연흡기 모델입니다. 소나타 같은 경우도 1.6L 터보로 다운사이징 모델을 선보였지만 2.0L 모델이 여전히 큰 수요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이렇듯이 준중형 차는 1.6, 중형차는 2.0이라는 고정관념이 꽤나 긴 시간 동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차들 같은 경우는 파워트레인이 쉽게 변화하지 않았지만, 이런 대형차급이 갑자기 1.6L 터보 하이브리드가 인기를 끄게 된 것은 조금 의아한 일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3.5L V6 엔진이 정말 못할 엔진이냐 라고 하면은 그건 또 아닙니다. 일단은 4륜구동을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파워트레인이에요. 4륜구동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꽤나 많습니다. 일단은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윈터 타이어보다는 아무래도 4륜구동을 선택해서 사계절 타이어를 끼고 다니시는 분들이 훨씬 많죠. 그런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4륜구동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다. 그래서 나는 무조건 4륜구동 차를 타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은 3.5L 파워트레인을 선택하셔야 된다라는 점. 연비가 물론 떨어지긴 합니다. 근데 이 엔진은 정말 많은 개량을 통해서 연비를 꽤나 높게 뽑아냈어요.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와중에도 연비는 약 8에서 9km 정도를 뽑아내고 있어요. 이전에 시승했던 분들의 연비가 약 11km 정도로 꽤나 준수한 편이죠. 6기통 자연흡기 엔진이지만 11km 정도의 평균 연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저희 집에 있는 그랜저 3.0은 평균 연비가 8km가 조금 안 나오거든요. 한 7km 정도 나오는데, 그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는 예전 같은 그런 극악의 효율성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6기통 엔진의 특징이 뭘까요? 바로 부드러운 회전 질감과 엔진 사운드죠. 단수를 내려서 가속을 해보면 부드럽게 밀고 나가는 이 가속 느낌이 상당히 만족감을 줍니다. 물론 토크가 터보 엔진 대비해서는 낮은 편이에요. 약 36km/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큰 출력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배기량과 300마력이라는 출력이 있기 때문에 출력 자체는 꽤나 준수한 편입니다. 아쉽지 않아요. 1.6L 터보 하이브리드 오너분들이 가장 아쉽다라고 하시는 게 바로 출력인데, 이 3.5L V6 엔진 같은 경우는 6기통 엔진답게 풍부한 출력을 내고 있다 라는 점은 꽤나 장점으로 보여지지 않을까, 그렇게 느껴지네요.
플래그십으로 바뀌었는데 승차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플래그십다워졌냐 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고 어느 정도는 조금 틀린 말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현대차들이 좀 많이 딱딱해지고 있잖아요. 특히 최근에 나온 산타페 같은 경우도 깜짝 놀랄 만큼 좀 탄탄한 승차감이 느껴졌었는데, 이 그랜저도 어느 정도 비스듬합니다. 물론 휠 사이즈가 20인치에 달하고 그리고 차체 무게가 거의 1.8톤에 달하기 때문에 서스펜션 댐퍼를 마냥 부드럽게 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느껴지는 승차감 자체는 탄탄하다라고 느껴질 것 같습니다. 일단은 독일차의 승차감에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폭스바겐의 승차감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단단한 감이 있지만 어느 정도의 컴포트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승차감 같은 경우는 조금 젊은 감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파워트레인의 리스폰스나 주행 감각 자체에서는 좀 중장년층들을 위한 그런 느낌이 느껴지지만 승차감 같은 경우는 조금 젊어진 그런 느낌이 느껴져요. 때에 따라서는 전 세대 모델이 좀 더 컴포트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저의 개인적인 추천은 휠 인치는 19인치 정도로 타입을 보시는 게 딱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제가 그래서 아까 2열에도 타봤거든요. 2열에도 타봤는데 방지턱을 넘을 때라든지 뭐 이럴 때는 좀 단단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착지를 할 때 조금 빠르게 떨어진다라는 감이 없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댐퍼의 스트로크가 조금 짧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거는 이전 세대 그랜저 페이스리프트 모델에서도 느껴졌던 부분인데, 마운트가 좀 빠르게 찍고 빠르게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제 개인적인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2열 공간이 넓고 하다 보니까 이 차를 뒷자리용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뭐 없진 않다라고 들었는데, 그런 분들의 좀 성향에 따라 갈릴 것 같아요. 좀 단단한 승차감을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차 참 승차감 깔끔하고 좋네 라고 할 수는 있겠는데, 좀 물렁물렁하고 좀 출렁거리는 승차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거 승차감이 너무 딱딱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운동 성능은 조금 둔한 편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스티어링 같은 경우는 이 차의 무게와 덩치가 잘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급격한 코너링을 할 때라든지 뭔가 차선 변경을 급하게 한다든지 좀 다운힐에서 좀 급격하게 하중의 이동이 일어날 경우에는 차의 무게가 여실히 느껴지긴 합니다. 전자대각 서스펜션이 장착이 되어서 스포츠 모드를 넣는다면 감쇄력이 단단해지긴 하지만 크게 체감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전자제어 서스펜션은 프리뷰 기능을 위해서 장착이 되어 있는 것이지 뭔가 좀 주행 성능을 좀 획기적으로 이렇게 가변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 차가 지금껏 그렇게 사랑받았던 이유는 단지 브랜드 때문이냐라고 하면은 그것도 아닙니다. 일단은 동급 모델 중 이 가격대에서 구매할 수 있는 차 중에서 옵션이 제일 좋아요. 이 차는 풀옵션 모델이다 보니까 2열의 시트를 전동식으로 조절할 수도 있고, 그리고 통풍 시트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옆 창문과 뒷 창문을 가리는 전동식 블라인드도 들어가요. 정말 5천만원대 세단에서 누릴 수 없는 정말 호화 옵션이 다 달려있다라고 볼 수 있고, 주행 보조 장치도 정말 성능이 뛰어납니다. 현대차 HDA 좋은 거는 다들 아시죠? 국내 환경에서는 정말 압도적으로 좋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유일하게 내비게이션 기반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카메라 앞에서 스스로 가감속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인터체인지를 통과할 때도 감속을 하고 진입을 하고 매끄럽게 돌아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좀 심한 각도에서는 완전한 보조를 하지는 못하더라고요. 이 이름 자체가 주행 보조 장치이기 때문에 꼭 핸들을 잡고 전방을 주시해야 된다라는 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겠지만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공조기예요. 공조기가 터치 타입이라서 사실 썩 제 취향은 아닌데, 이게 디스플레이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물론 이것도 옵션 사양이긴 합니다만 이 디스플레이를 레이아웃을 완전히 바꿀 수가 있어요. 심플하게 다닐 수도 있고요. 제조사가 지정한 이렇게 배열로 쓸 수도 있고, 혹은 완전히 커스텀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제일 제가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이런 키워드를 하나 띄워놓는 거예요. 시원하게, 따뜻하게, 쾌적하게, 공기청정 이런 거를 딱 띄워놔서 중장년층 분들 이런 디지털라이징 된 이런 기기들 조작하기 되게 힘들어 하시는데, 이런 부분 아주 큼직하게 아주 직관적으로 설계했다라는 점은 굉장히 칭찬할 만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고객의 타겟층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니즈도 정확하게 파악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광고도 있었죠. 성공의 상징 그랜저.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광고 중 하나인데 그 광고에서 나왔던 내용이 뭐였냐면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한다든지 뭔가 한 분야의 정상의 궤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그랜저를 탄다 라는 그런 광고였는데, 저는 그 광고가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던 게 내가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을 유지하고 있다 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매개체 라는 점을 현대차가 유쾌하게 풀어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이 GM7 그랜저도 그 맥락을 잘 이어나갔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꽤나 좋은 상품성을 갖고 있습니다. 승차감도 뭐 나무랄 데 없고요. 파워트레인도 완성도가 꽤나 높아졌습니다. 사실 이제 이 정도 옵션의 차를 고르려면 수입차로 눈길을 돌렸을 때는 2천만 원 이상의 갭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 정말 압도적으로 가성비가 좋은 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의 국산 고급차가 약간은 좀 타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주변 눈치 때문에 타는 차였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좀 갖고 싶어서 살 수 있는 차가 됐다라는 점이 꽤나 주목할 만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뭐 제네시스도 그렇고요. 그랜저도 그렇고 팰리세이드도 그렇고요. 좀 이렇게 내가 구매욕을 끌어당길 수 있는 차가 되어서 저는 그런 부분이 변화가 꽤나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나아져야 될 부분도 있죠.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랜저 같은 경우는 워낙에 높은 판매량을 보이다 보니까 초기 불량 문제가 상당히 많았죠. 작년 한 해 동안 리콜과 무상 수리가 이루어졌던 차 중에서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던 모델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마무리를 조금 더 채워나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더 나아진 모습을 꾸준히 보여줄 거다 라고 그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랜저 리뷰는 오늘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